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 무엇이? 기운이 여러분 드러나는데 그 기운의 때가 늘 묻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운이 무엇인지 몰라서 늘 마음의 클렌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찰나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매 순간순간 찰나는 생주이멸합니다.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1초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또 0.0 몇몇 초가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1초가 생겨서 1초는 다시 소멸합니다. 1시간 또한 마찬가지고 하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찰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던 아까 조금 전 몇 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있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질에서 저는 이미 변해와서 지금 그 몇 분의 사이에 저는 이미 내 몸은 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의 난곡이 지금의 난곡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찰나 속에서도 계속 제 몸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정의를 내릴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몸은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의 몸을 보고 진리라고 제 몸을 보고 법을 닦으신다면 노천 회장님을 보고 법을 닦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음에 갇혀 있다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법만이 여러분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매 하루를 저녁에 앉으셔가지고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시고 그 하루 속에 내가 이렇게 칸을 나눠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가장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그거를 분석해 보시고 그것을 풀고 지우고 이거를 하루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명상으로 삼으신다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다 행복이라는 어리석은 집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홍익보살의 삶일 것이고 불교에서 늘 말하는 날마다 좋은 날이 그래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을 게을러서 하지 않고 매 순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때가 끼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질 제거, 제가 이 각질 제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게 됐었는데 산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또 피부에 그렇게 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햇볕에도 그냥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서 풀 뽑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 이제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제 화장품도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발라도 화장품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각질이 너무 많아서 그래 하길래 그럼 각질을 제거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또 역시 막 갈증 제거하는 걸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저한테 또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공님 피부는 각질을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미 기미가 내려 햇볕을 너무 보고 제가 뭐 관리는 기미가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이 각질은 한 번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각질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해야지 이 속 안에 묵은 각질이 쫙 나와야지 이렇게 한 번씩의 각질을 해도 각질의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마음의 때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각질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한 정보는 안 정확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마음의 각질을 제거하는 거를 쭉 하고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이 각질을 다듬는데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보가 서로 저랑 교환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은 저한테 마음을 어떻게 각질 제거하는지 한번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존의 명상은 제가 얼마 전에 TV를 저희 아이 때문에 보게 됐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 분이 지나가시다가 너무 잠이 안 와. 자기는 불면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명상원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명상원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게 됐는데 명상을 하면서 잠을 굉장히 잘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목적은 뚜렷해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가 그분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모순점을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점은 우리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모순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모순점에 걸리냐면 여러분, 명상을 조건을 만들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조건에 벗어나 버리게 되면 명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명상이라는 거는 찰나찰나가 생주이멸하기 때문에 매 순간 눈 뜨고 있는 고통조차도 여러분들이 명상이 될 수 있는 수승한 것까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눈물이 날 만큼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힘듦을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면서 이 순간이 나한테 명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세포가 인지하셔야지만이 그 순간이 행복하지, 불행하고 힘들지만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이 나버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를, 지혜라는 것 속에 또 하나를, 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원만한 지혜의 한 선을 끊어져서 이렇게 됐던 선들이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는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건 버려버리고, 외로운 건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행복한 순간만 취한다면 어떻게 지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고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망고진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 그런데 기존의 명상이 첫 번째 잘못은 조건을 만든다는 거. 자,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꽉 차 있는 감정의 마음에 이 감정을 최대한 눌러버린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눌러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자, 꽉 찼네요. 자. 양동이에, 투명한 플라스틱 양동이에 제가 물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양동이에는 층층이 켜켜이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을 받았더니 처음에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돌멩이도 떨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이 안에 작은 가루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좀 더 바위돌 같은 것도 들어왔고, 모래도 들어왔고, 이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는 큰 거는 자꾸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거는 더 무게가 있는지 더 뻘은 이 안에 있고, 층층이 막 뭐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막 붕붕붕 이렇게 낙엽 같은 것도 막 떠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기존의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통을 최대한 꾹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꾹 눌러서, 자, 꾹 눌러서 요 위에만 맑은 물이 찰랑거리게 순간 찰나를 딱 만듭니다, 여러분. 순간 찰나를 딱 만들어서 위에만 맑은 물이 흐르게 해버리고 그 순간 행복하다라는 그 착각 속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 기존의 명상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쫙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 밑에 쫙 가라앉아 있잖아요. 왜 이것이 여러분 안 되고 위험하냐면, 조건이 되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발로 아유 탁 차버렸어요. 여기 양동이가 있었네 하고 찼더니 촤르륵 또 오릅니다. 그러면서 양동이는 저한테 말을 합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발로 차?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 열등감이라는 것이 쫙 올라와서 표면 위로 화를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화를 만났는데 우리가 딱 찼을 때 화라는 감정이 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지나고 나면 일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동이는 딱 찼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꿍 하고 있습니다. 내 두고 봐라니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조건이 돼서 좀 가라앉아요. 기억이 흐물해지도록. 그치만 조건은 이 안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건, 지금 세상의 명상이라는 건 이런 형태를 눌러놔요. 그래서 숭산 스님의 책에서 제가 얼뜻 기억이 납니다. 마약과 같다. 어느 단체를 미국에서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흡단체입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막 행복한 미소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죠. 너무 친절하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거는 마약과 같다.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단체를 찾아갔을 때 막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도 막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고 상에 갇히는 거예요.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행복 속에 나도 막 저 행복한 미소를 보면 난 너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어느 단체를 갔더니 굉장히 여기는 투명해요, 말투가.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법을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복이 마약과 같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종교가 그래서 마약과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과정을 하지 않고 쫙 눌러버리고 그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오늘 할 일을 한 것 같고 행복해, 이렇게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참여를 하는 것이 성당이요, 법당이라는 것을 회장님께서 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리석기 때문에 원만한 것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요 안에 갇혀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것이 스승이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거, 이 속에 갇힌 거를 여러분들이 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를 부딪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업을 깨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요 안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 나는 자연이 너무 좋아. 나는 매미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그림 그릴 때가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것도 갖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연과 그림과 종교를 가지시고 그거를 깨시라는 이야기예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순간을 깨어버리면은 싫어합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싸우는 거. 저는 싸우는 걸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앞에서 싸운 적이 없으세요. 아버님이 술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큰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강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거. 난 저런 말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욕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 아무 때나 휴지 버리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제 이름이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것 속에 들어있는 것도 많아요. 쓰레기 버리는 건 반드시 잘못됐습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그냥 세수만 하고 모자 하나 뜩 쓰고, 모자도 안 쓰고 싶습니다. 이 바람이 너무 좋은데 왜 모자를 씁니까? 모자 벗고 집에 있는 트레이닝복 입고 여러분 쓰리바 끌고 저 와가지고 밭에 저 뒤에 풀 다 뽑고 싶습니다. 제가 노천 회장님이랑 살면서 배운 거는 바깥에 풀 나는 거 절대로 못 보는 거. 제가 이거를 배웠습니다. 풀 한 폭이 나면 난리 나시면 난리 나세요. 본인은 뽑지도 않으시면서. 아닙니다. 회장님은 절대로 그걸 보지를 못하시는, 본인 스스로 가가지고 풀 뽑고 막 저 안에 지저분한 거, 화장실도 맨손으로 다 닦으시고 절대로. 그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세면기, 수전, 아무도 보이는 곳은 사람들은 막 진짜 청소 잘 하잖아요. 우리가 꾸밀 때도 보면, 저도 그랬지만 오늘 화장하고 보이는 거는 진짜 잘 꾸밉니다.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 화장실 앞에 수전, 저 보이지 않는 끝가에 있는 풀, 저 물속에 있는 지저분한 많은 것들. 저는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맨발로 밭에 가가지고 호미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풀을 다 뽑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매미 소리를 듣고 벌렁 누워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우리 지도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엌에서, 아니면 보이는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 하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와서 이 난곡이라는 대표가 풀 뽑겠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보이니까 뽑는데 왜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면 이것이 무기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옷을 갖춰 입고 내 눈에 풀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양보하고 공부의 거리로 제가 회장님께서 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이 띄일 때 저거를 정리하게 배려하는 마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내 스스로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움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의 명상이라는 거 이런 거고, 우리의 명상이라는 거, 노천교육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은,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부분인데 뜰망으로 이거를 먼저 우리 주부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채망 있잖아요. 채망으로 먼저 한번 딱 위에 거 뜨는 거 떠봅니다. 그리고 쫙 걸러봅니다. 선풍기 아까 적으라는 듯이 한번 쫙 이게 선풍기가 채망이라고 한번 해보면 되죠. 쫙 걸러가지고 보니까 아, 사랑이 있었네. 아, 내가 누구 위에 쓰려고 했던 게 있었네. 내가 지고는 못 사는 게 있었네. 하고 쫙 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 분석하고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떠봅니다. 그게 일단은 뜨고 난 거는 여러분 없잖아요. 뜨고 난 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뜨고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싹 사라지는 날이 와요. 딱 사라지는 날, 그때 겸손함으로 진짜 도통이 되어서 지혜를 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노천교육원의 명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 제가 부산 연제점에서 요걸 그렸는데 요거의 깊은 뜻을 제가 다른 의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40분 가까이 제가 한 듯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저랑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상한 노천교육원의 방식대로 명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